저 48페이지 피시면 전표 회계라고 있으세요. 이 전표 회계는 프로그램하고 연관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전표를 씁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보시면은 입금전표, 그 다음에 출금전표, 마지막으로 대체전표,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금전표는 우리 입금의 뜻이 뭐죠? 입금. 뭐 들어오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전표고요. 차변에 현금이 쓰면 입금전표 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출금전표는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출자가 나갈 출자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있으면 무슨 전표세요? 출금전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전표는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입금은 말 그대로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입금전표, 출금은 돈 나갈 때.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대체전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왜 대체전표를 가장 많이 쓰냐면 현금 안 쓰잖아요. 요즘 웬만하면. 거의 다 카드로 긁거나 계좌이체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대체전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없는 매장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노캐시라고 적혀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현금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제 카드라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서 있긴 있는데 거의 99% 이상 뭘로 결제 받아요? 카드로만 결제 받는 매장들도 존재하죠. 근데 국가에서는 솔직히 그런 걸 환영을 합니다.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카드 긁으면 이 데이터가 카드사로 넘어가죠. 그리고 카드사가 그걸 받아서 어디로 넘겨줘요? 국세청으로 다 넘겨줘요. 100% 다. 그래서 카드로 쓰시면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샀는지까지 솔직히 파악이 다 가능합니다. 카드 그 자료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빅데이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요즘에 카드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로 해서 카드를 팔아요. 그래서 뭐 어떤 카드 사면은 뭐 주유 같은 경우에 보너스 2배 주고 이런 카드들도 존재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카드로 기름값 많이 내잖아요. 요즘 거의 100%다 요즘 기름도 대부분 다 카드로 하니까 현금으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기도 하죠. 근데 시험은 3개 다 나옵니다. 근데 얘로만도 풀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교재는 51페이지.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요거는 좀 하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서 거기 51페이지 보시면 시산표라고 있는데요. 시산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쓰거든요. 뭐만 있을까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많이 써요. 왜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는 합계도 있고 뭐도 있죠? 잔액도 있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실무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안 해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요? 합장.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직장 상사분이 합장 갖고 와 그러면 요거 뽑아다 주면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잘하는 게 솔직히 딴 거 없어요. 직장 상사가 뭔가 얘기하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해주면, 예. 칭찬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칭찬받아야 일을 잘하는 거보다 그래갖고 진짜 목숨 바쳐서 일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잘못했냐면 남들이 안 한다 그러면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제가 다 끌어안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과부하가 걸려요. 예. 그 회사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저 혼자 막 토요일 날 출근하고 옆에 있는 애들 막 7시 반, 8시면 퇴근하는데 저는 그 회사 다닐 때 9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얘 못한대. 근데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끌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둘 때 그 뭐냐 인수인계서 만들래요. 그거 만들어 봤는데 60까지 하고 있던데 혼자서. 예, 자잘한 것부터 다 쓰래요. 그래갖고 진짜 형광등 가는 것부터 다 했거든요. 다 쓰니까 한 60까지? 그 회사 다닐 때 재밌다라기보단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인수인계 하면서 3명 도망갔어요. 면접 다 보고 채용을 시켜줬어. 이제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일단 인수인계 표를 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보자마자 이제 벙 찌죠. 얘네들은 이 인간은 뭐지? 60까지나 안 해? 거기에서 벙 찌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받다 보면은 이제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감 오잖아요. 야 이거는 못할 것 같다. 아니면 하더라도 힘들겠다. 그래서 한 명은 이틀 만에 도망간 애 있고 3일째 됐는데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 출근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저기 자기 딴 데 돼서 못 다닐 것 같다고. 뭘 딴 데 돼요. 간 봤더니 여긴 아닌 거지. 그래갖고 그만두고 최고는 3시간 만에 그만둔 애 있어요. 예. 그 이제 9시에 와갖고 인수인계 막 하다가 12시 됐으니까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몇 달 돈을 받았으니까 밥 사주겠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면서 또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 혼자 먹고 오겠대요. 근데 이미 그 전에 2명이 도망갔으니까 나도 바보는 아니니까 얘도 도망가겠다. 그래서 딱 한마디 했죠.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1시에는 올라오시라고. 뭘 올라와요? 안 오지. 10시, 1시 20분 됐길래 부사장님한테 가고 도망갔는데요. 그랬더니 알았어 또 뽑아줄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뽑고 나왔냐면 저 이제 딴 데 갈 때가 되어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2명 뽑아줬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2명치 월급을 나한테 주지. 내가 목숨 바쳐서 할 텐데. 근데 그렇게는 또 못합니다. 회사 규정상. 저 다른 부서로 보내준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 했죠. 여기서도 적응 못한 놈이 거기 가선 하겠냐고. 그래서 회사에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목숨 버텨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로만 하면 딱 맞아요. 근데 그 욕 안 먹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시험 때는 시산표 나오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 시산표가 해주는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왜 실무 가시면 시산표를 많이 보냐면은요.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인데 얘는 3개밖에 안 나와요.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인데 얘는 또 2개밖에 안 나와요.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근데 이 시산표는요 5개가 다 나와요. 그러면 보기에는 뭐가 더 편하죠? 당연히 시산표가 더 편하겠죠. 왜요? 5가지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는 것보다 시산표를 더 많이 봐요. 왜냐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시산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산표 나오면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정답 맞추는데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렵고요. 나중에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연습을 할 파트인데요. 뭐냐면 결산. 그래서 결산은 인하라는 거예요. 기말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말이라고 적어드리면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근데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요, 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의 마지막 날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건 나중에 다시 적어 드릴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하고 수익 비용이 있는데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기가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그 다음에 2월의 뜻은 뭐예요? 넘겨주는 거. 그래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남은 거는 내년으로 뭐 하는 거죠?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에요. 12월 31일 날 현금 남으면 버려요? 버리실 분 연락 주십시오. 제가 놀러 갈게요. 네. 근데 안 버리고 올해 남은 거 언제 쓰죠? 내년에 쓰죠. 그리고 만약에 부채가 빚이잖아요. 근데 내년으로 안 넘긴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월 1일 날 대출을 왕창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겁나 열심히 써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도망 다니면 돼요. 만약에 안 갚아도 된다면 12월 31일이 지나면. 근데 우리가 왜 최대한 빚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올해 안 갚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안 갚으면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회기 처리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남았네? 그럼 내년에 갚아야지. 올해 돈 남았네? 내년에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부 마무리를 할 때 해주는 걸 결산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내년에는 0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실생활에 연결을 시켜드리면은요, 수익에 가장 가까운 거는 월급이에요. 네. 우리 만약에 2022년도에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22년도에 3천만 원 벌었어.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2022년도에 3천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올해 거가 내년으로 넘겨지지는 않잖아요. 네. 1년치는 1년으로 딱 뭐예요? 끝나잖아요. 돈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 올해 얼마 썼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돈 벌거나 돈 쓰는 거는 1년 단위로 뭐예요? 잘라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1년 단위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남았으면 끝이 아니고 언제 하고 이어져요? 내년에. 근데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요. 이 마감이라는 걸 하려면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 맞추는 작업을 몇 월 며칠 날 하시는 거예요? 12월 30일.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목표 중에 하나는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돈 버는 건데 기왕이면은 많이 벌고 싶잖아요. 많이 버시려면 공부 말고요. 회사 가셔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결산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결산을 못하는 사람의 몸값은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같은 경력이더라도. 만약에 똑같이 경력이 3년이야. 그러면 결산할 수 있으면 4천만 원을 받으면 결산 못하면 2, 3천만 원, 그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산할 줄 아는 사람보다 결산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결산 이런 건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걸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 사람이 결산을 할 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사람을 만약에 내가 가르쳤어. 가르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쭉쭉쭉쭉 커지면은요, 내 목숨이 위험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위에 사람이니까 밑에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더 세잖아요. 근데 만약에 밑에 사람이 나만큼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죠. 왜요? 월급이 차이가 나는데 일은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이 적은 사람을 쓰려고 하겠죠. 맞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 가면 갈수록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거를 10년도 전에부터 듣기는 들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사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각자 도생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납니다. 왜냐면 얘가 크면 내 자리가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경쟁 시대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이 커져. 그러면 나는 작아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빵이 하나 있어. 근데 처음에는 반반씩 먹었어.
근데 얘가 커져갖고 내 빵을 먹으려고 계속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들도 보면 초반에 엄청 많았다가 몇 달 있다가 그 동네 가보면은 또 몇 개는 남아있고 몇 개는 없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 옆에 비슷한 게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은 1,000만 원 벌던 게 700, 또 딴 게 들어오면은 700 벌던 게 500 이런 식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 버리거든요. 원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상향 평준화예요. 그래서 다 1,000만 원 벌어. 그러면 아름다운 건데 다 1,000만 원 벌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1,000만 원이야. 혼자 있을 때는 1,000만 원 다 가져가지만 둘 되면은 쪼개고 셋 되면 또 쪼개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돈 버는 거지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돈 벌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왜냐면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사진 올려주셔서 봤는데 저가 커피 있잖아요. 백다방. 그 다음에 컴포즈 커피인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메가 커피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매장이. 예.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한 분이 올려주신 사진 봤는데 백다방, 컴포즈, 그 다음에 메가 커피 이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먼저 죽느냐 싸움 되는 거예요. 셋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경쟁사회 그게 민주사회잖아요. 나 커피 전문점 하니까 너 여기 오지 마. 이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도 머리 아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성향상 장사는 못해요. 만약에 돈이 생긴다라고 해도.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봐본 결과 저는 딱 직장인이 맞는 사람이고 공무원도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데 이런 쪽이 맞아요. 강사나 계속 얽매이지 않는 직업. 저는 이게 맞고 저희 처남은 공무원인데 그분은 공무원이 맞아요. 딱 앞뒤 꽉 막혀 있어. 네. 원래 그런 사람이 공무원 하는 거예요. 맞죠? 누가 뇌물 준대. 안 받아요. 네. 예전에 지금은 저기 통일부에 있는데 예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인천시청에. 인천시청에서 저거 담당했었어요. 인천에 있는 모든 그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주차 담당. 일주일에 툭 하면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누구랑 오냐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손잡고 온대요. 나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다가 저거 짓게 해달라고 주차장. 주차장이 돈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맨날 전화 오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툭 하면 전화 온대요. 오늘 누구 가니까 잘 부탁한다고. 얄짤없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 공무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 해달래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런 사람은 공무원 하면 안 돼요. 근데 좀 씁쓸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한 1,000억 정도가 부흥 떠 있대요. 주차장 관련돼서.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전임자들이 해놨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거기 자료 있으니까 보라 그래서 자료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게 몇 천억이 된대요. 부흥 떠 있는 게. 근데 그쪽만 그런 게 아니고 되게 많대요. 그런 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아직은 미래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어도 아직 책임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들이 좀 붕 떠 있는 거 일명 결과가 없는 그 과정만 있는 것들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마 그것뿐이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많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빼먹은 놈들도 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빼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군가 책임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은 나중에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할 겁니다. 근데 왜 하루 정도 투자하냐면 어려워요. 항상 이건 알고 계십시오. 어려운 걸 할 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쉬운 거는 답해놓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눈으로 봤어요. 언제 봤었냐면 과거에 제가 다니던 학원이 서울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전국에서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 프로그램을 앱이라 그러잖아요. 앱 과정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 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학원인데 저는 저 혼자 거기서 회계 가르쳤었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다른 학원으로 스카웃 되셨어요. 근데 왜 스카웃이 됐냐면 다른 학원에서 앱 수업을 하려고 개강은 해놨어요. 사람들은 모집을 했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엔 강사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쌓이고 쌓인 게 앱 강사예요. 앱 수업할 수 있는 강사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전국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 한 분이 스카웃돼서 갔는데 얼마에 스카웃돼서 갔냐면 1시간에 15만 원. 그럼 우리가 평균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5만 원이니까 22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하루에 한 달에 20일 일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천 정도 버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어린 택도 없는 얘기예요. 4천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정도, 2, 3천 정도 버는 거죠. 오전만 수업해도. 오전, 오후만. 근데 그분이 만약에 야간까지 해. 그럼 야간은 더 세지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러면 그분 평균 연에 한 2, 3억 버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비싸요. 왜냐면 많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면 많은 사람이 하는 걸 할 줄 알면 솔직히 돈이 안 돼요. 네, 돈을 벌려면은 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막말로 63빌딩 유리창 닦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벌이가 괜찮대잖아요. 근데 저는 못해요. 저 고소공포증 있어서. 근데 그거 한 번 닦는데 얼마 줬는다 그러더라? 하루에 일단 꽤 쓸걸요?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한 3, 40만 원이라 그랬나?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60cm 올라가고 거기에서 맨날 이거 닦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세요. 교재는 72페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큰 틀을 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당좌자산이라고 72페이지에 있는데요.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산은 유동하고 비유동, 요건 몇 년 기준이요? 1년.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당좌하고 재고, 요거는 판매 기준.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4가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래서 오늘 보실 게 재고자산부터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자산 끝나면 부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불예금. 요건 2장짜리에 있어야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일단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하나씩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통화. 통화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화하고 지폐. 주화는 아시죠? 동전. 그 다음에 지폐는 말 그대로 이제 지폐인데, 우리나라는 10원부터 500원까지 있죠? 그 다음에 지폐는 1000원부터 얼마짜리까지 있어요? 5만원짜리까지. 그래서 지금 국가가 아마 다음 정부에 할지 그 다음 정부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2개 정부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주화에서 10원짜리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10원짜리가 없어지는 이유는 10원짜리 찍는데 30원 든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10원짜리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0원짜리 들고 가면 아무것도 못 사요. 과거에는 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검정 봉투 하나에 10원 하던 시절도 있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검정 봉투 팔지도 않잖아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10원은 없어질 예정이고, 현재 지폐는 1,000원짜리부터 5만원짜리까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지면은 10만원짜리 지폐가 나올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TV에 나오잖아요. 10만원짜리 만든다라고.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못 만드는데 나중 되면 나올 건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왜 반대하냐면,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나한테 영향이 와요. 네.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결혼식 같은 거 갈 때.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친척들 관련돼서 결혼식 한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와요. 아들 좀 빌려 쓰자고, 돈 받으라고. 그리고 제 동생이 결혼을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엔 3만 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5만 원이 없었던 시절이라. 그리고 이제 좀 더 있다가 5만 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결혼식장 갈 때 최소 얼마가로 바뀌었죠? 5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10만 원짜리 지폐가 생기면 얼마짜리로 바뀔 거예요? 10만 원으로 바뀌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10만 원짜리로 해서 반대하고, 근데 제일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5만 원짜리에 한 60% 가까이가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구네 집 근거에 있어요. 그 누구네 집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 집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10만 원짜리가 생기면 10만 원짜리도 유통이 안 될 거예요. 잘. 왜냐면 이런 뭐 비상금, 좀 뇌물이나 이런 걸로 챙겨놓기에 좋잖아요. 얇고 금액은 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때문에 반대하는데, 뭐 제가 반대한다고 안 생길까요? 생기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1년에 한두 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은 못해요. 경기가 좋아지면 아마 한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돈에 있는 역이 많아요. 맞잖아요. 1달러가 1200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좀 줄이면 어떻겠냐라고 국제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와요. 실제 1, 2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와요. 화폐 개혁 얘기가. 그래서 화폐 개혁도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경기 안 좋잖아요. 미래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은 화폐 개혁도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줄이는 거. 그래서 뭐 미국처럼 뭐 달러, 센트 이런 것처럼 뭔가 한번 하지 않을까.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주동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긴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맨날 나와요. 1년에 한두 번씩.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쪽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긴 낼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통화 대용 증권. 그래서 대용의 뜻이 뭐냐면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대신 쓸 수 있는 증권을 뭐라고 하세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에는 거기 보시면 수표, 대부분 수표예요. 초반에 있는 거. 뭐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그래서 수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수표 돈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수표는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 10만 원짜리 받으면 돈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표들은 일반적으로 돈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타임 발행 수표는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는 타임 발행 수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압 수표는 이분들이 발행합니다. 은행. 그래서 자기압 수표 밑에 보시면 무슨 은행, 무슨 지점장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표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왜요?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돈이고, 가계 수표는 용어는 있는데 지금은 안 써요. 이거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쓰냐면 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용어 세 글자, IMF라는 게 있었죠. IMF 전까지는요, 이자율이 기똥찼어요. 막 이자율이 막 15% 20%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형님의 친구분은 IMF 이전에는 일 안 했어요. 왜 일 안 했냐면 한 5억 정도를 은행에다 넣어놓고 맨날 낚시하러 다녀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5억이면은 5억에 15%면 7,500만 원이거든요. 7,500이면 1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금 뛴다라고 해도 한 4, 5천 원 남아요. 네. 그러면 4천만 원만 있으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물가 차이 엄청 나잖아요.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할 때니까. 4천만 원이면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지금 5억 갖고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2%잖아요. 이자율. 네. 넉넉 잡고 3%라고 할게요.
5억에 3%면 1,500만 원이에요. 1년에 1,500만 원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웬만한 사람들. 맞죠? 그만큼 이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IMF 터지고 나서 이분들이 공수표를 남발을 했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수표 다발은 받은 게 있으니까 술집 가갖고 막 100만 원어치 먹고 수표 써서 줬는데 그분이 수표 받아갖고 그 다음날 은행 가서 돈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돈 없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계수표라는 용어는 있지만 은행에서 거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과거에 이것 때문에 개인 부도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용어만 있어요. 그래서 가계수표 그러면 누가 발행하는 수표예요? 개인. 그 다음에 이건 지금도 있어요. 여행자 수표. 요거는 뭐 갈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행 갈 때. 송금 수표는 용어로만 있고요. 지금 아예 사용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송금하고 싶어. 그러면 휴대폰만 들으면 송금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앱 들어가고 번호만 누르면 송금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쓰던 거냐면 아주 옛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은행 가서 입금을 해요. 그 송금 수표를 받아요. 우체국 가갖고 우편으로 보내요. 거래처에. 그럼 그 거래처는 우편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수표를 들고 다시 어디 가요? 은행 가서 교환하던가.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번호만 누르면 가잖아요. 시대가 다른 시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은 요게 제일 잘 나와요. 타인 발행 수표하고 자기압 수표. 왜냐면 나머지들은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함정 문제로 잘 나와요. 선일자 수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이따가 어음 관련돼서 간단하게 볼 건데 뭐 내일 볼 수도 있어요. 어음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수표가 아니에요. 수표는 수표인데 뭐처럼 쓰는 수표예요? 어음처럼.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또 따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 이건 뭐냐면 우편물로 날라오는 거예요. 종이가. 그러면 이 종이를 받은 다음에 이 종이를 들고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정해져 있는 금융기관을 가면은 돈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편물로 날라온다 그래서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요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통지서를. 그래서 그 통지서를 받아서 은행 가면 뭐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돈하고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달돼서 요번에 저걸로 했었잖아요. 그 뭐냐 코로나 관련돼서 지원금 나온 거 통장으로 찍혔지만 일본은 이 방식으로 했대잖아요. 국가에서 통지서를 개인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그 통지서 들고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이랑 교환하는 거. 네, 그런 식이 이제 국고송금 뭐예요? 통지서.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유산이지 요즘엔 잘 안 써요. 왜냐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바로 통장으로 뭐 해주죠? 넣어주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네, 요거는 뭐냐면 그 국가가 돈 빌리면은 국채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돈 빌리면요 공채. 지방자치단체가 돈 빌리면 지방채. 그 다음에 회사가 돈 빌리면 회사채인데 얘는 줄여서 그냥 뭐라 그래요? 사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빌리면은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는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회사한테. 그럼 그 회사가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표를 들고 은행을 가면은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줘요. 그래서 한때 지방채 1위가 누구였죠? 지방채 랭킹 1위.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네, 인천이 한때 1등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TV에 종종 나왔어요. 인천 제정신 아니라고. 왜냐면 지방채 몇 등 했었으니까요.
1등.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저기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동계올림픽 하신대. 평창. 예. 올림픽 이런 거 한 번 하면요. 어마무시하게 돈 나가요. 예. 근데 그 인천이 한때 1등이었었던 이유가 뭐 송도 도시축전 했었죠. 송도 했죠. 청라 했죠. 그 다음에 아세안 게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었죠. 근데 지금은 1등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저기가 1등일 거예요. 평창. 왜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돈 억수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또 요즘에는 월드컵, 올림픽, 동계올림픽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잘 안 해요. 예전에 선진국에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런 그 뭐냐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흑자가 나왔었던 게 LA 올림픽 있었죠. 네. 84년도에 LA 올림픽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 이후로는 다 적자였대요. 우리나라 88 서울 올림픽부터 해서 그 이후로는 다 적자였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했었던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선진국에선 무조건 흑자니까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저기 뭐냐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처럼 자기네 나라가 괜찮다. 일본이 했었던 이유는 저것 때문에 한 거였잖아요. 그때 뭐지? 원자력 그 뭐냐 핵발전소였나? 어쨌든 그 터지고 나서 일본이란 나라가 아직 건재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대요. 왜냐면 100%다 적자래요. 어느 나라가 하든 앞으로는 무조건 다. 그래서 인천이 할 때 지방채 1등이었죠. 그래도 1등이어갖고 뉴스에 종종 나왔어요. 뉴스나 아니면은 시사정보 프로에 뭐 욕먹는 거긴 했지만 근데 2등 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등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번 동계올림픽도 봐요. 과거보다 조용하잖아요. 맞죠? 코로나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 금메달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맞죠?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막 저희 와이프 막 은메달 따서 막 울고 있는데 전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에휴 은메달이니까 TV에 많이 안 나오겠구나. 그랬더니 확실히 들 나오잖아요. 몇 명 유명한 애들 빼놓고.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1등 아니면 안 알아주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등 하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용해요. 맞잖아요. 그 곽윤기 뭐 이런 진짜 원래 유명했던 애들 그런 몇몇 사람들 아니면 요즘 TV 프로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과거보다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거기에다 코로나에다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려 버려갖고. 그래서 통화대용증권 요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통지표 요거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망해요. 그 다음에 이거 받는 거예요. 뭐요? 배당금. 그래서 대한민국 회사들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원래 배당을 많이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근데 과거보다 많이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투자 받으려고. 왜냐면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배당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기분이 좋겠더라고요. 돈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의 뜻이 뭐냐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그래도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요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은행으로. 원래 일반적으로 돈이 저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었잖아요. 부동산, 주식, 코인 이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최근 추세는 은행으로 많이 몰리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 가치가 과거보다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뭘로도 예측이 가능하냐면 통장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대. 요즘 적금이 올라갔잖아요. 과거보다. 그래서 요즘 막 줄 서서 적금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올라는 갔지만 그게 그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는 요즘 부동산 안 좋고요. 결과적으로 주식도 좋을 확률보다는 나쁠 확률이 높은 거고 코인도 좋을 확률보다는 나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요금을 예금에 돈이 안 몰린대. 그러면 이 돈을 빼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얼추 지금 이런 투자처들이 많구나, 투자처들이 적구나,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투자처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딴 쪽으로 빠졌었던 돈이 지금 은행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투자할 곳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행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게 아니에요. 뉴스에 나올 정도면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억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돈이 투자돼야 되는 돈인데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부동산 더 좋아질까요? 조만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간 좋아지겠지만 조만간은 오르더라도 과거처럼 막 2억짜리가 5억 되고 이렇게는 안 오를 거예요. 뭐 5억짜리가 6억 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거보다는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려울 거고, 주식은 원래 널뛰니까 그렇다 치고 코인도 모르겠어요. 코인은 도대체 좀 코인은 해본 적은 없고 주변에 잃은 사람만 많아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버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죠? 잃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세 가지는 제로섬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망하냐, 누가 돈 버냐. 근데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잃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여기에다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험은 두 가지 나와요. 당좌 예금하고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거기 73페이지 위에 있는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3개월이에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내가 적금을 들었어요. 우리 적금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내가 2달짜리를 들었어. 그리고 2달이면 길어요? 짧아요? 짧죠. 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내가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끝나. 그러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기간이 뭐하니까? 짧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무슨 성 자산이라 그래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이야. 왜냐면 기간이 3개월이 안 돼. 그럼 우리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기가 끝나면 그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3개월이 잘 나옵니다. 시험. 쉽게 나오면 이거 갖고 장난쳐요. 막 3개월을 5개월, 6개월, 그리고 이렇게는 안 내요. 뭐 3개월 1일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가다 질문을 너무 디테일하게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내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 정도까지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4개월로 나온다던가 5개월로 나온다던가 2개월로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있지만 뭐 3개월 하루, 2개월 28일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얘는 나중에 요렇게, 나중이 아니구나. 내일 요거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요거 2줄. 이 밑에 있는 건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고, 거기 교재에 있는 건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고, 일단 요렇게는 좀 외워 놓을 겁니다. 근데 외우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얘가 나오면 대부분 두 가지 파트로 나와요. 하나는 종류, 하나는 숫자 주고 얼마냐. 그러니까 한 6가지 주고 거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찾아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예요. 시험이기 때문에 일부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조금 더 보고 쉴 거예요. 그래서 72페이지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는데요. 옆에다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결산 12월 31일. 그래서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오니까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현금 과부족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의 뜻이 뭐죠? 과하다, 많다, 많을 과자예요. 그래서 현금이 많을 때. 그 다음에 부족은 뭔지 아시죠? 현금이 뭐 할 때요? 적을 때.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언제 쓰는 거냐면 현금이 많거나 적은데 왜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내가 지갑을 쭉 보는데 10,000원이 더 있네.
예, 기분은 좋지만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제 청바지를 입는데 주머니에 싹 넣었는데 6만 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웬 6만 원이지? 그냥 내 호주머니에다 있으니까 내가 갖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돈이면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회계는 내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은요, 남아도 잘못한 거고요, 모자라도 잘못한 거예요. 항상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에 10만 원 있어. 그러면 금고에도 10만 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알바, 혹시 뭐 편의점에서 알바해 보신 분들 보면은 인수인계 할 때 현금 맞나 틀리나 다 계산해서 넘겨주잖아요. 왜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거면 남는 게 좋은 거예요. 맞죠? 뭐 하면 되죠? 가지면 되잖아요. 내 거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회사 거기 때문에 남아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인데 요건 나중에 연습을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이것도 시험엔 안 나와요. 거기 교재에 있는데 이거는 실무에서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소액현금 전도금 제도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격리 직원 한 명이 100명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요 소액현금 전도금은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원이 100명이야. 근데 만약에 한 명당 10,000원씩 줘야 돼. 이걸 격리 직원에서 못 하니까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부는 한 달에 30만 원. 그러면 격리직에서 영업부 담당자한테 얼마를 주죠? 30을 주겠죠. 그러면 그 담당자는 그 돈을 받아서 야식도 하고 간식도 사 먹고 여러 가지 돈 쓰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영수증 모았다가 뭐 하죠? 갖다 주죠. 이거를 소액현금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액의 뜻이 뭐죠? 작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을 그 담당자한테 줘서 뭐 회식을 한다던가 이런 데 쓰고 정해진 날짜에 영수증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격리파트에서는 영수증 처리하고 또 정해진 금액을 뭐 하면 되죠? 주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소액현금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서 쓰는 방식인데 저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낼 건덕지가 없어요. 시험 자체에서. 그래서 시험엔 안 나오지만 요런 제도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에 그 중간 확인하는 거, 신호 확인하는 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도 나가도록